안녕하십니까. 웹툰 제작 교실 종합반 이용욱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만화와 웹툰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고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웹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만한 자료들만 제가 전달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회차 그 영상 수업 시간에는 이제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능을 테스트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스케치랑 채색까지 과정을 가기 이전에 레이어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도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메디방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앞서 알아야 될 게, 메디방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입니다. 무료다 보니, 여러분들이 집에 태블릿 PC가 있는 친구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에서도 다운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데, 조금 아이콘에 대한 기본적인 PC와 모바일 기기의 그 위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해 주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무리 없게 작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디방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디방 프로그램이라는 이 창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토샵 그 어도비사의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화에 가장 합리적이게 맞춰져 있는 일러스트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합리화된 아이콘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을 이렇게 띄웠을 때 좌측에 있는 파일 창을 여시고요. 신규 작성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의 신규 작성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보통 작품을 만들 때는 A4 사이즈 원고를 A4 사이즈를 보통 중시를 합니다. 용지 사이즈를 클릭을 해서 A4 사이즈를 클릭을 하여 그 다음에 해상도는 350 dpi, 배경색은 색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A4 용지 사이즈가 흰색이죠. 흰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상도는 왜 350 dpi로 지정을 해야 되냐고 하냐면 분명히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했듯이 해상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내 창작물이 인쇄가 될 수 있을지를 모르는 것을 생각을 해서 보통 인쇄에 대한 도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350을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웹상에 올릴 때는 해상도를 다시 72dpi로 바꿔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업을 할 때는 항시 DPI를 350 이상으로 작업을 하시고 이후에 웹상에 올릴 때는 해상도를 72dpi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은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A4 용지에 대한 사이즈가 캔버스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좌측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많이 쓰는 아이콘들만 조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조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좌측에 세부 창에 연필, 펜, 집펜, 둥근 펜, 테두리 펜, 점묘, 수채, 에어브러쉬 여러 가지에 대한 펜부터 시작해서 물감을 표현할 수 있는 붓, 또한 유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연필과 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 연필에서도 진한 연필, 연한 연필, 두꺼운 연필, 사비 연필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연필만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없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쓱쓱 그어보면 연필에 대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고 이거보다 조금 연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친구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불투명도, 오퍼시티 값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통해서 불투명도를 통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점점 드래그해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오퍼시티 값이 내려가면서 연한 연필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퍼시티 값을 다시 올리면 진한 연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필을 그렸다. 지우개는 보통 펜 뒷부분을 지우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기에서는 뒷부분이 지우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단축키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우개가 영어로 이레이저인데요. 알파벳 앞 글자 E를 따서 키보드에 E를 누르게 되면 지우개, 아까 브러쉬 잡혔던 부분에 있어서 지우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우개가 너무 작았을 경우에는 브러쉬 컨트롤이란 부분에 있어서 이 최상위에 있는 값을 높이게 되면 브러쉬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 그러면 지우개 말고 브러쉬 크기도 그냥 펜 연필 크기도 조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똑같습니다. 네. 연필을 클릭한 상태에서 브러쉬 컨트롤을 게이지를 올리게 되면 연필이 굵어지고요. 반대로 게이지를 내리게 되면 작아집니다. 보시죠? 원하는 그 굵기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밑에 있는 이 사각 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도형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이 도형 좌측에 있는 도형을 찍게 되면 상위에 직선, 꺾은 선, 곡선, 직사각형, 타원, 다각형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잡고 끌어내려서 내리게 되면 자로 잰 듯한 느낌의 연필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사각형이란 직사각형이란 도구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만화칸을 만들 때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지만 뭐 다양한 각도로 만화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빨간색인데요. 색깔을 변형시킬 때는 옆에 컬러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제 창에는 컬러 사이클이 아니 원형 형태가 아닌 직사각형 틀 안에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뭐 각각의 버전마다 원형 사이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은 게 당황하지 말고 직사각형에 있는 부분들은 채도를 나타내고요. 뭐 여기는 우측편에 있는 부분들은 컬러를 나타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채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색에 대한 거를 짚을 때는 이 채도를 뭐 색상 상관없이 채도를 가장 밑으로 낮추게 된다면 흑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컷을 만들 때 흑색에 대한 컷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세 가지에 대한 기능을 알아봤고요. 제일 많이 쓰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이제 단축키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까 지우개는 이레이저라고 해서 이를 누르면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브러쉬 기능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브러쉬 알파벳 B를 누르게 되면, 단축키 B를 누르게 되면, 브러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연필을 선택을 했는데, 한 가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에 있어서 종류가 G펜, 둥근 펜인데 이건 뭐에 대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G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 있는 그림체, 약간 뭐 사실체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는 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굵직하고 연출이 조금 액티비티한 그림체를 나타낼 때 G펜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 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기자기한 그림체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별 지금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펜 굵기를 차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가 쓰고 있는 유료 프로그램인 뭐 클립 스튜디오에는 이것보다 현저히 더 느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조금 차이점은 아무래도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00%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는 뭐 집펜과 둥근펜을 사용을 할 때, 뭐 아기자기한 그림체를 그릴 때는 둥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뭐 힘 있는 그림체를 사용을 할 때는 집펜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 설명을 조금 빠져먹고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래서 아까 단축키는 브러쉬는 B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우개는 이레이저는 E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우개로 지우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이게 불편한 감이 있다 보니 한 단계씩 뒤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좌방향의 화살표 방향과 우방향의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 좌방향 거는 한 단계씩 클릭을 하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고요. 다시 반대편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단축키를 조금 알려드리게 되면, 다시 되돌리는 단축키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Z를 누르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너무 뒤로 돌렸다. 보통 한 번 돌릴 수 있는 횟수가 50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50회 정도는 뒤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되돌렸을 시에는 다시 앞으로 되돌리는 단축키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Y입니다. Y를 누르게 되면 다시 앞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편리할 수도 있겠으나 빨리빨리 웹툰이라는 게 마감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럴 땐 단축키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업 속도가 현저히 빨라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하지 말고 일일이 클릭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하나둘씩 숙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키 부분입니다. 방향키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레이어에 제가 그림을 하나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트북이다 보니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냥 빨리 대충 그리도록 해볼게요. 자, 단순한 귀여운 캐릭터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 방향키는 어떤 부분에서 이용이 가능하냐면, 제가 이 레이어에 대한 그림을 그렸을 때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그림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처음에 그림을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너무 멀리 갔는데 라고 싶었을 땐 방향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지금 그려진 이미지를 옮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럼 그림 크기를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분명히 의문이 생기실 건데, 그럴 땐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를 눌러주십니다. T를 누르게 되면 그림을 돌릴 수도 있고, 회전을 하실 수도 있고, 작게 축소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늘리실 수도 있다는 거. 여기에서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이 단축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도 있는 단축키라고 있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단축키를 아시게 되면 포토샵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점이 되겠죠. 편집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도형이 색감이 있는 도형을 만들 때는 이 아이콘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죠. 다양한 직사각형에 대한 도형에 색깔이 가득 차 있는 형태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정말 필요할 때 뭐 건물을 만든다거나 그 배경을 만들 때는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인트적인 부분인데요. 채색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아이콘이죠.
채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툴인데 한번 찍게 되면은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은 모든 그 색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망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채색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페인트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서 얼굴을 한번 색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있는 부분에다가 아이콘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득 전부 다 배경까지 전부 다 살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단점이 어디 한 부분이라도 뚫려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 색은 다 퍼져서 나가버리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그 펜에 있는 영역에 뚫려 있는 부분들을 잘 닫아 주시는 것이 추후에 페인트 기능을 사용할 때 얼굴 쪽 부분에서만 뚫려 있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볼에 있는 커서를 내리게 되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뚫려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색깔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아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페인팅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맞죠? 뚫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밖으로 다 나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펜 터치가 잘 되는 상태라면은 다양한 색깔을 일일이 다 브러쉬를 손을 흔들면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영역에다가 이런 식으로 색감을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채색 작업 시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은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이제 배경 처리를 할 때 점점 짙어졌다가 연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제 효과인데요. 에어브러쉬를 통해서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단축시킬 때는 그라데이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축키는 G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만화 배경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색깔도 변형시킬 수 있고요. 보이시죠? 점점 어두워졌다가 옅어지는 기능. 이 부분도 굉장히 채색할 때 도움을 많이 활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택 영역을 짚는 경우인데요. 선택 툴이라고 해서 내가 그림에 대해서 원형을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향키를 가지고도 옮길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부위만 옮기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선택 툴을 가지고 내가 이 반원만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선택 툴을 가지고 짚게 되면 선택된 부분만 흰색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영역만 내가 수정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채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용도로 많이 쓰는 선택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찝은 상태에서 채색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만 색깔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다른 곳에서는
이 페인트가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또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반 원만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 툴을 통해서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방향키를 가지시고 옮기시게 되면 이 반 원만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도 포토샵에 나와 있는 기능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메디방에 있는 기능을 알게 되면 포토샵도 사용을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택 툴의 선택 툴 밑에 있는 형태인데,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형식을 아까는 직사각형으로 잡아냈다면 내가 원하는 영역만 그림을 그려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그란 부분만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 툴처럼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 됐죠. 이동 툴을 가지고 이 위치만 옮겨낼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얘 부위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이 담겨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언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냐면, 좀 세밀한 부분이나 눈의 위치, 코 위치, 입의 위치를 조금 변형시키고 싶으실 때, 예를 들어서, 입이 여기 있는데 입 위치를 조금 옮기고 싶다. 그려놓은 걸 다시 지우고 그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 위치만 잡아내서 방향키를 가지고 옆으로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위치까지 조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능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면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신 데는 굉장히 조금 더 이점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작업할 때 제일 헷갈려하는 것이 이제 레이어에 대한 개념인데, 우측에 보시면 이 가상 레이어라는 3번이 있는데, 레이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투명 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캔버스는 만들어진 상태고, 이 캔버스 위에 레이어 3이라는 가상 용지, 투명 용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실 때는 계속 그 종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레이어 6, 레이어 7 계속 생성이 됩니다. 맞죠? 그럼 가상의 종이가 점점 쌓이게 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펜선이 칠해지고 그 위에 채색을 얹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레이어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터페이스 포토샵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들은 이런 레이어 기반으로 제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어 기능이 왜 세분화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종이에 그렸을 때는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는 종이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 위에 채색을 하나 얹는다라고 했을 때는 색깔이 덮이지 않고 종이는 다 그대로 그 전에 있던 색깔까지 다 표현해내는데, 컴퓨터에서는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덮여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지금 연필이라서 그런데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덮이게 되는, 색깔이 덮여버리는 현상이 됩니다. 지금 한 레이어에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린 것들은 점점 다른 색에 묻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얼굴을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채색을 해야 될 때는 그 밑에 레이어, 다른 레이어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레이어 5번에서 제가 드로잉을 해서 펜터치를 했다면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아까도 덮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6번을 레이어 5번 밑에다가 내리고 그 레이어 6번에다가 살색을
채색을 하셔야만이 레이어 5번 밑에 색깔이 깔린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레이어 5번에 만약에 레이어 6번이 레이어 5번 위로 가 있다고 보면은 밑그림이 색칠을 덮여버리겠죠. 이러한 레이어, 투명 용지에 투명 용지가 계속 입혀져 나가는 형식인데, 어디가 상위에 있는 레이어고 어디가 밑에 있어야 될 레이어인지, 그거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펜터치를 최상위에 놓고 그 밑에다가 색감을 점점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형식으로 제작을 하셔야만이 방금처럼 펜터치 밑에 얼굴색이 깔리면서 색깔이 펜터치가 죽지 않고 살색만 남아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설명을 해도 이제 뭐 단순히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직접 사용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레이어 7번에서 펜터치를 하게 되면 레이어에서 펜터치를 하게 되고 그 밑에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면 레이어를 하나 더 늘린 상태에서 이 7번 레이어보다 8번 레이어가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 살색을 넣어주셔야만이 색깔이 밑으로 깔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칠하기가 힘드실 때는 페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디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기능과 레이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메디방 기능과 레이어 기능을 배워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배운 메디방 기능과 레이어 기능을 활용을 하여 여러분들이 5컷짜리 만화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드릴 테니 그 주제에 맞게끔 5컷짜리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